안녕하세요. 작당공작소의 스페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만들면서 가장 처음으로 리뷰했던 렌즈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렌즈는 자이스의 바티스 40mm f2.0 렌즈입니다. 요새 뒷광고 논란이 아주 크죠. 미리 밝히자면 이 렌즈를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 자이스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몇 자이스 렌즈들을 영상과 사진의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유튜브 이외에도 블로그나 SNS 상에서 자이스를 여러 번 소개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자이스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로 요청에 의해서 진행한 컨텐츠가 몇 개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과도 소정의 고려와 할인을 받아서 직접 구매하고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컨텐츠가 몇 개 있었습니다. 직접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여타의 뒷광고와는 다르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부터라도 혼돈이 없도록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돈이 있으셨다면 이제라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스 40mm 렌즈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소개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렌즈입니다. 왜냐하면 이 렌즈를 처음 소개할 당시에는 카메라 앞에서 리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던 시기였습니다. 영상도 길어서 한 30분 가까이 됐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쓸데없는 말로 가득 채웠었습니다. 지금 저보고 다시 보라고 해도 끝까지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었고 오늘 기회가 닿아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이 렌즈를 소개할 때 했었던 말은 소니 유저들에게 단 하나의 렌즈를 추천한다면이었습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지은 제목 같지만 그래도 꽤 진실되게 했던 말이고, 그 생각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생각이 오히려 더 확고히 된 것도 있는데, 단점 가운데 하나였던 가격이 엄청나게 메리트 있게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소니 바디를 쓰는 몇몇 주변인들에게 이 렌즈를 추천했었고, 꽤나 여러 명이 이 렌즈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 첫째는 다시 이야기해도 가격입니다. 가격은 제가 이 렌즈를 처음 소개할 때 당시에는 전혀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대다수의 자이스 렌즈들은 가성비가 좋다고 불릴 만한 렌즈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불리는 바티스 시리즈들도 어두운 조리개 밝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조리개를 희생한 대신에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가졌고 뛰어난 화질까지 가질 수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대다수의 분들은 고급 렌즈는 밝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뒤집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라이카에는 상당히 관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이스가 영화, 반도체, 의료와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안 좋은 서드파티 취급을 받는 카메라 시장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100만원도 채 안하는 가격으로 이 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데, 100만원도 안하는 가격으로 자이스 렌즈를 신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이스 렌즈는 다 좋은데 너무 비싸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겐 다른 어떤 이유보다 매력적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렌즈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티스 시리즈들은 소니의 E마운트 전용 렌즈들인데 유독 소니의 GM 렌즈들과 부침이 심했습니다. 자이스가 출시한 화각은 얼마 뒤에 GM 렌즈로 출시되고 둘은 항상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또 GM 렌즈에 비교해서 바티스는 어두운데 비싸다 라는 단점의 루틴에 빠지게 되는데, 40mm 바티스 렌즈는 GM 렌즈가 40mm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교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0mm 렌즈가 필요하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바티스 렌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바티스 렌즈가 저렴하고 성능까지 좋으니 다행인 거죠. 우리가 흔히 표준 렌즈라고 부르는 50mm 렌즈는 사실은 약간은 망원입니다. 진짜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화각은 약 43mm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렌즈에 가까운 40mm는 진정한 의미로 표준 렌즈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은근 매니아가 많이 있는 화각입니다. 셋째는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mm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화각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뷰파인더 안에서 어떻게 보일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프레임을 구성해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랑 비슷한 만큼 화각이 넓다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들처럼 샷앤건 스타일로 스냅을 찍는 것이 수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 렌즈는 접사 렌즈에 필적할 만큼 피사체에 다가갈 수 있는 클로즈 포커스 렌즈입니다. 24cm까지 피사체 접근이 가능한데 어떤 피사체든 거리에 상관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건 음식이건 꽃이건 상관없이 갖다 대기만 하면 셔터가 무조건 눌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샷앤건 스타일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 촬영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AF가 버벅이다가 셔터가 눌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리고 초점이 나간 사진으로 찍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서둘러 거리를 벌리려고 하면 이미 그 상황은 지나가죠. 가까운 것은 못 보고 멀리 두고서 다시 봐야 하는 것은 꼭 노안 때문에 불편한 것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티스 40mm는 항상 셔터가 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하겠다고 접사 렌즈를 쓰게 되면 이 렌즈보다 화각이 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너무 가까이 붙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에 반해서 바티스 40mm의 경우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화각에 딱 사람이 물체를 가까이 뒀었을 때 초점을 맞추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가서 찍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피사체와 거리에 상관이 없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것을 반복할 수 있고, 다른 시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준다는 것은 찍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유니콘처럼 전설 속에나 존재할 것만 같던 A7S3가 드디어 정체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영상을 찍는 소니 유저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호기롭게 소니를 벗어나겠다고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고서도 빠른 AF 때문에라도 여전히 소니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렌즈는 캐논의 EF 마운트 렌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디 저 바디 옮겨가면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어댑터를 사용하더라도 이 캐논의 EF 마운트 렌즈들은 소니 바디에서도 영상 촬영에서 완벽하게 AF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이스의 바티스 시리즈들은 소니 렌즈들과 큰 차이 없는 완벽한 궁합을 보여주는데, 이제 가성비까지 괜찮아졌기에 소니 유저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AF 때문에라도 소니 바디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바티스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소니 바디들과 아주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여전히 소니 유저들은 행복하게 렌즈 선택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당공작소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 안녕.